자, 1번. 작년도 승진 문제인데 옳지 않은 것은 냈습니다. 정답은 1번이죠. 자, 1번. 자, 신분관계라 하는 것은 범인의 인적 관계인 특수한 지위나 상태를 지칭한다. 여기까지 맞아요. 자, 그런데 고의나 목적 같은 행위 관련적 요소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했는데 이것은 판례가 아닌 다수설 입장입니다. 자, 문제는 판례를 물어보고 있죠. 판례는 특히 이 목적 같은 경우에는 신분 요소를 보고 있어요. 그 점에서 다수설과 다르다. 해설가 보면 설명드렸죠. 다수설은 누구에게나 존재할 수 있는 고의, 목적, 영득의사와 같은 요 행위 관련적 요소는 신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는데 판례는 이 중에서 목적을 신분 요소로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점에서 다수설과 차이가 있습니다. 자, 틀렸죠. 그래서 자, 2번 갑니다. 자, 신분 관계로 인해서 형이 경중이 있는 경우에 신분 있는 자가 신분 없는 자를 교사하였다. 이때 신분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모해 목적입니다. 모해할 목적이 있는 자가 그러한 목적이 없는 자를 교사하였을 때 이때 33조 단서가 31조 1항 즉 교사범 조문이죠. 교사범 조문보다 우선하여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따라서 이 신분 있는 교사범은 신분 없는 자보다 중하게 처벌되어 이 판례는 잠시 뒤에 좀 더 자세히 나올 겁니다. 3번 가죠. 자, 공무원 아닌 자가 공무원과 공동하여 허위 공문서 작성죄를 범했을 때는 그 범죄의 공동정범이 된 자, 맞죠? 33조 본문을 적용하였기 때문에 그 신분범의 공범이 되는 거죠. 자, 4번. 업무상 배임죄에 있어서 업무상 임무라는 그 신분관계가 없는 자가 그런 신분관계에 있는 자와 공모하여 업무상 배임죄를 저질렀을 때 그 신분 없는 자는 어떻게 됩니까? 신분범인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하고 처벌은 단순 배임죄의 법정형으로 처벌되는 겁니다. 맞죠? 자, 문제 2번. 자, 경체 문제입니다. 옳지 않은 것은 했는데요. 정답은 4번입니다. 자, 1번 질문. 자, 신분이라 하는 것은 남녀 성별, 내외군 구별, 친족관계, 공무원 자격과 같은 것뿐 아니라 인적관계인 특수한 지위나 상태까지 포함되는다. 맞습니다. 자, 2번. 자, 갑이 A를 모해 목적으로 을에게 위증을 했다. 근데 정범물에게 모해 목적이 없었을 때 33조 단서에 따라서 갑을 모해 위증 교사죄로 처단할 수가 있다. 맞죠? 자, A 아들 을과 A 아들 을과 아내가 공동하여 남편을 살해했다는 거죠. 자, 그랬을 때 그 아내에게는 전속살해죄의 공범이 성립을 하죠. 처벌은 단서에 따라서 단순살인죄의 법정형에 따라 처벌을 합니다. 그래서 성립은 무겁게 하지만 처벌은 보통살인죄형으로 합니다. 도박의 습벽이 있는 자가 도박의 습벽이 없는 자의 도박을 방조하면 어떻게 되죠? 도박 방조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상습 도박 방조가 되죠. 도박 방조. 그쵸? 자, 됐고. 그래서 밑에 해설도 나와 있어요. 자, 보시고요. 이 습벽이라는 것이 상습성이잖아요. 그쵸? 이건 습병이 없는 사람이고, 그래서 신분자가 비신분자에게 가담한 경우입니다. 그랬을 때 상습 도박 방조가 된다. 자, 3번 가보죠.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정답은 1번입니다. 자, 물건 소유자가 아닌 사람이 소유자의 범행에 가담하였다. 그랬을 때 절도죄가 성립할 뿐 권리행사 방해죄 공범이 성립을 할 여지는 없다. 틀렸죠? 즉 비신분자가 신분자 행위에 가담했을 때 그 신분범의 공범이 됩니다. 틀렸습니다. 자, 2번 성립은 어떻게 된다고요? 업무상 범죄로 성립하지만 저질렀단 말은 성립했다는 말입니다. 처벌은요? 단순 배임죄형으로 처벌을 하죠. 많이 봤던 것이기 때문에. 자,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된다면 그 범죄의 공동정범이 됩니다. 자, 의료인일지라도 의료인 아닌 자의 범죄에 가담하면 의료법 위반죄의 공범이 되죠.
자, 문제 4번. 옳은 것을 골라라. 정답은 5번입니다. 자, 1번. 자, 기능적 행위집을 했을 때 뇌물수수죄의 공동정범이 되죠. 이 최순실 사건입니다. 즉, 공무원 아닌 사람이, 즉 최순실입니다. 공무원, 대통령입니다. 공동의사, 이를 기초로 한 기능적 행위집을 했다면 이 최순실에게는 뇌물수수죄의 공동정범이 된다는 그 판례입니다. 틀렸습니다. 자, 모의 목적을 가진 자가 모의 목적 없는 을에게 위증교사하여 을로 하여금 위증죄를 범하게 하였을 때 갑에게는 모의 위증교사죄가 되죠. 틀렸습니다. 자, 보조 공무원이 그 사실을 모르는 작성권자에게 제출하여 결제받도록 하였죠. 그러면 그 보조 공무원에게는 허위 공문서 작성죄의 간접정범이 됩니다. 간접정범 파트에서 배웠어요. 틀렸습니다. 자, 비신분자가 신분자의 배임행위 교사했을 때 그 신분자는 33조 어떻게 되죠? 비신분자가 신분자의 범행에 가담했을 때 그 사람에게는 업무상 배임죄의 교사가 성립을 하죠. 틀렸네요. 자, 5번. 자, 동거가족에게 자신을 도피시켜 달라고 교사했을 때 을이 갑과의 신분관계로 인해서 도피죄 교사죄로 처벌될 수 없다 하더라도 친족관계니까 그럴 거예요. 친족 간의 특례 때문에 을은 책임 조각이 되어서 처벌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갑에게는 그 범죄의 교사가 됩니다. 그래서 맞는 것은 5번이죠. 자, 문제 5번. 자, 다음 중 옳은 것만을 골라라 했는데요. 정답은 1번입니다. 자, 기억 동그라미, 니은 동그라미. 자, 1번. 최순실 사건이에요. 자,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된다면 그 신분자와 뇌물수수죄의 공동정범이 된다. 맞죠? 자, 갑이 친구 을과 공모하여 자기 아버지를 살해한 경우에 을은 존속살해죄의 공동정범이 되지만 갑에게는 자기 아버지가 아니기 때문에 보통살인죄로 처단합니다. 자, 디귿번. 도박의 습벽이 있는 자가 도박을 하고 도박 방조까지 도박의 습벽이 없는 A 도박을 방조를 했어요. 자, 그랬다면 상습 도박죄와 도박 방조죄가 되고 양자는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 맞습니까? 도박의 습벽이 있는 자가 도박을 했으므로 상습 도박죄가 되죠. 그렇죠? 근데 그 자가 도박이 없는 자의 도박을 방조했다는 거죠. 그랬다면 상습 도박 방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도박 방조죄는 여기 흡수가 되기 때문에 따라서 무거운 죄에 흡수가 되기 때문에요. 방조까지 흡수가 되어야 하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상습 도박에다가 방조가 들어옵니다. 무거운 죄의 포괄일죄가 되기 때문에요. 상습 도박 방조죄의 포괄일죄가 되는 거죠. 경합범이 되는 것이 아니라. 갑이 공무원 자신의 남편 을에게 A에게 채무 변제죄로 돈을 받은 돈이라고 속여서 A로 하여금 뇌물을 받게 하였다는 거죠. 즉 남편으로 하여금 뇌물을 받게 하였다고 했을 때 33조에 따라서 수뢰죄의 간접정범이 된다. 간접이 되나요? 비신분자인데 비신분자가 신분자에게 지금 뇌물을 하게 하는 거잖아요. 따라서 이때는 간접정범이 되질 않아요. 이 사람은 정범 적격이 없기 때문에 간접정범이 되지는 않는다. 반대가 되면 간접이 될 수가 있지만 이때는 지금 갑이 주체이기 때문에요. 이 주체는 이제 뇌물죄의 정범 적격이 없는 사람이죠. 그래서 간접정범이 될 수는 없다. 자, 6번 갑니다. 자, 모해 목적 나와 있죠. 모해 목적이 없는 을에게 위증하도록 교사를 하였다. 그리고 결국 이 친구는 위증을 하게 됩니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했는데요. 정답은 3번입니다. 1번 신분관계라 하는 것은 뭐뭐를 말한다. 맞아요. 자, 모의 목적은 신분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줄 보시게 되면 단서에서 말하고 있는 신분 때문에 형의 경중이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는 말은 이것을 신분으로 보겠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자, 디귿번 3번. 자,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신분 있는 자가 신분 없는 자를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하였을 때 이 33조 단서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뭐가 31조이랑 반대로 된 것 같은데 33조 단서가 우선에 적용됩니다. 그래서 요 앞뒤가 바뀌었어요. 이것이 우선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우선합니다. 그래서 신분 있는 교사범은 신분 있는 정범보다 동일하게 처벌되는 것이 아니라 중하게 처벌됩니다. 이렇게 적어놔야 되겠네요. 33조 단서 31조 1항 이렇게 꺽쇠를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단서가 먼저 우선에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단서에 따라서 신분 없는 자가 더 중하게 처벌됩니다. 신분 있는 자가 더 중하게 처벌됩니다. 자, 4번 질문. 자, 모의 목적을 신분 요소가 아니라고 보게 되면 그때는 이제 공범 종속 성설에 따라서 처리를 해야 될 거예요. 자, 그랬다면 갑에게는 단순 위증죄의 교사가 됩니다. 맞는 거예요. 이제 판례가 아니고 이론입니다. 자, 이걸 한번 적어볼게요. 그러면요. 자, 1번. 이것을 신분 관계로 보면 신분으로 보았을 때와 신분으로 보지 않았을 때를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신분으로 본 것이 이제 판례입니다. 자, 그러면 어디를 설명드려 볼까요? 여기는 안 나와 있는데 여기 보면 되겠네요. A를 모의할 목적으로 갑이네. 갑이 교사자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을이 정범이 되는 거고요. 자, 그랬다면 자, 을은 단순 위증죄가 되고요. 물론 정범이죠. 이때 갑에게는 모해 위증죄가 되는 거죠. 모해 위증 교사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모해가 들어가기 때문에 갑의 형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근데 신분이 아닌 거를 보게 되면 그때는 뭐에 따라 해결한다? by 공범 종속 성설에 따라서 해결을 한다. 자, 그랬을 때 을은 단순 위증죄가 되죠. 그럼 갑은요? 종속 성설에 따라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요. 이것보다 커질 수가 없는 거죠. 따라서 갑에게는 단순 위증죄의 교사가 됩니다. 그쵸? 차이가 그겁니다. 그래서 신분으로 보았을 때는 모해위증 교사죄가 되고 신분이 아닌 거로 보게 되면 단순히 되는 거예요. 이제 그 점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는 이제 학설에 따라서 요거로 보고 푸는 거죠. 자, 7번. 자, 옳지 않은 것은 했는데 정답은 4번입니다. 자, 1번. 최순실 사건이죠. 비공무원이 공무원과 같이 공동가공의사 즉 공모가 있다는 겁니다. 공모가 있고 그리고 이제 기능적 행위집을 하게 되면 그 비신분자에게 있어서 뇌물수수죄의 공동정범이 된다. 둘 다입니다. 둘 다. 최순실하고 대통령이 모두 다 공동정범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그치? 그렇게 보는 것이고 물론 이제 33조 본문을 적용해도 이렇게 되는 거죠. 33조 본문을 적용하게 되면 비신분자가 신분자에게 공모 형태로 가담했기 때문에 33조 본문에 따라서 이렇게 됩니다. 자, 업무상 배임죄 많이 봤을 거예요. 자, 신분 없는 공범에 대해서는 단서에 따라서 단순 배임죄의 정한형으로 처단을 한다. 그쵸? 처단은 그래요. 처단은 단순으로 처단하지만 성립은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하고 처단만 단순으로 한다. 맞습니다.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된다면 당연히 이제 공동정범이 되는 거죠. 자, 4번. 도박에 습벽이 있는 자가 타인 도박을 방조하면 상습 도박 방조죄가 되죠. 맞아요. 여기까지요. 자, 도박에 습벽이 있는 자가 도박도 하고 도박 방조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때 이것은 상습 도박 방조죄가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경합범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요죄의 포괄일죄가 됩니다. 자, 문제 8번 가죠.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했는데 정답은 3번입니다.
최순실 또 나왔네, 그쵸? 자, 신분 없는 사람에게 이 기능적 행위지배 등이 인정된다면 공동정범이 된다. 맞아요. 자, 업무상의 임무라는 것이 이제 업무상이라는 부분이 이제 가중적 요소잖아요. 그래서 신분 없는 자가 그러한 신분 관계에 있는 자 공모하여 업무상 배임죄를 저질렀다는 말은 성립이 업무상 죄로 성립하지만 처벌은 단순죄로 처벌된다. 맞습니다. 이 경우에 끊어요. 이 경우에 신분 없는 자에게도 같은 주 본문에 따라서 일단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하고 처벌만 단순이다. 맞아요. 성립. 여기는 처벌. 공무원이 뇌물 공유자를 하여금 공무원과 뇌물수수의 공동정범 관계에 있을 때에는 그 비공무원회가 뭐가 됩니까? 공동정범이 된다니까요. 제3자 뇌물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자, 불법 조각, 위법 조각입니다. 위법 조각 신분이 있는 자가 비신분자를 교사 방조하여 범죄를 실현했을 때 그 범죄의 공범이 되죠. 자, 9번입니다.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했는데요. 정답은 2번입니다. 자, 1번. 판례에 의한다 그랬어요. 자, 우리 판례는 33조 본문을 진정과 부진정으로 보고 단서는 과형이죠, 과형. 과형에 있어서 개별화에 관련된 규정으로 본다. 맞아요. 자, 2번. 자, 아내와 아들이 공동으로 아버지를 살해했을 때 그 아내에게는 성립이 어떻게 되는 거죠? 아내에게는 성립이 전속살해죄가 되지만 처벌은 단순살해죄가 됩니다. 성립과 처벌이 달라요. 근데 여기서는 보통살인죄로 성립 처벌된다 했으므로 처벌만 그래요. 성립은 아니고요. 3번입니다. 또 나오네요. 최순실 사건입니다. 공동정범 관계에 있을 때 함께 뇌물을 받았다면 뇌물수수죄의 공동정범이 되어버리죠. 맞습니다. 자, 지방공무원 신분을 갖지 아니한 사람이 공무원법에 따라 처벌되는 사람의 범행에 가담하였다면 무슨 말이죠? 신분 가지지 않은 자, 즉 비신분자가 그 신분자의 범행에 가담한다면 33조 본문에 따라서 그 범죄의 공범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맞죠? 여기까지 합니다.